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75일 만에 다시 도발이 이루어졌는데 일단 네네. 원인 의도부터 분석을 해보죠. 네, 일단은 이 북한 입장에서는요, 이 대북 제재와 관련 없이 이 자신들이 흔들리지 않고 계획대로 지금 핵 미사일 개발을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인상을 주고 싶었을 것이고요. 예. 얼마 전에 지금 제2의 수통에서 이 북한군 병사 이 귀순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네, 결과적으로 이런 인상 자체가 전반적으로 제재의 압박은 강화되어 오고 평양이 이에 숙이고 어떤 타협적인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전망도 제기가 됐는데요. 예. 자신들은 결코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의지를 보여준 거죠. 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시점을 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달 이상 이 핵 미사일 실험이 유보가 되면서 북한이 어떤 기술적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왔거든요. 네.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더 재원을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전에 했던 것, 특히 7, 8월에 이 평양이 했던 것과 비교를 할 때 갑자기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네. 예.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북한도 지금 초조해하고 있다. 이런 걸 은연중에 지금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얼마 전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이어서 북한 선박 20척과 중국 기업 4곳을 포함해서 해상무역 봉쇄에 초점을 맞춘 추가 제재를 단행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북한의 반발이 예상보다 낮았는데 아무래도 내부 결속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좀 맞물렸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엔 내부 결속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결속을 목적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해야 될 정도로 불안 징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네. 이건 대외 메시지가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얼마 전에 송타오 중국 대외연락부장이 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이 평양을 방문을 했었는데 이때도 김정은을 못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길을 가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보여준 거죠.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는데요. 이번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사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시 재부상할 가능성 있을까요? 미사일 발사 때문에 사드 문제가 다시 재부상한다라고 보기보다는요. 네. 중국은 이 문제,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더 진전된 조치들을 은근히 요구를 할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고 또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겠다. 이런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언급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이번 미사일이 고각 발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사드를 무력화시키려는 북한의 의도가 좀 보이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존에 있던 이번 미사일이 정확하게 화성 14호를 또 한번 쏜 거냐 예. 네. 아니면은 화성 13을 쏜 거냐는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고각 발사는 이전에도 했었어요. 예. 2차례 화성 14호 발사를 할 때. 예. 사실은 이렇게 고각 발사를 하면 화성 14호뿐만 아니라 어떤 미사일을 고각 발사하더라도 사드만 가지고는 이걸 요격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예. 근데 사드는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예. 네. 그런 모든 이 재원의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하는 무기 체계는 아니에요. 예. 다만 일정한 고도를 통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가장 이 성능이 검증된 미사일 체계로서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드가 결과적으로는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 자체는 무리가 있고요. 예. 중국도 제가 볼 때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예. 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겠다. 대북 정책 안 바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그렇죠. 북미 간 강대강 대치 국면 계속 이어질 거라 보십니까? 네, 강대강의 대치 국면이라기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입장, 다시 말해서 북한이 확실한 태도 변화를 보이기 이전까지는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도 숙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미사일 성능이라는 게 물론 이제 최대 고도는 한 800km 정도가 나왔지만은요. 사거리는 거의 유사하게 나왔고요. 예.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거리는 사실은 탄두 중량을 낮춰서 조절을 해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비거리예요. 예. 고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사일이 북한이 어떤 이번에 뭐 탄두 재진입 실험에 성공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핵무기와 그러니까 핵탄두와 미사일을 결합해서 발사하는 실험을 했다든가 이런 능력이 시연이 되지 않은 이상은 오히려 지금 시간에 쫓기는 건 북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네. 일단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도 북한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미국도 북한을 자극한 것에 대한 원인이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네네. 이렇게 되면 한중일러를 포함해서 국제사회 좀 단합된 의지를 좀 끌어내기가 좀 어려운 여론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존에도 양비론을 폈지만은요. 둘 다 이제 문제가 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러시아의 그 기존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동시에 분명히 또 유엔 안보리가 지금 소집이 될 거고요. 예. 어떤 논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추가 제재가 나오는 거에 대한 것을 지금 사전에 좀 수위를 낮춰보거나 차단해보자는 의도도 분명히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예. 네. 이렇게 우리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 후에 2분 만에 보고받았다라고 밝혔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북한 미사일이 상공에 있을 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네.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미국 정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북한 이 시설 내 추적 레이더가 장착이 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볼 때 이미 수일 전부터 미사일 발사 징후가 상당히 농후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정밀 타격 훈련이라는 것도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언제 발사하느냐를 주시를 하면서 준비는 다 갖춰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응은 상당히 적절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제 평창올림픽이 다가오고 있는데 얼마 전 정부가 이제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 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좀 알려졌었는데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중단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시기를 조정하는 거죠. 예.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조금 뒤로 수년을 한다든가 하는 이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변수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걸 이번에 한번 시사를 한 거거든요. 예.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있을 수 있는 주변국들의 대북 영향력의 정도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논의될 그 대북 제재의 또 강도 이런 거에 따라 북한의 그 다음 행동이 결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반드시 평창올림픽 때 도발을 하겠다. 이런 거는 지금 와서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예측을 하는 게. 예. 네. 그렇다면 일부 국가에선 이렇게 한국이 불안하면 선수단을 파견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북한 도발로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얼마만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이건 우리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국제사회가 신뢰를 줄 수 있느냐에 하는 여부가 달려 있는 거고요. 유엔 차원에서 지금 이 휴전 결의안도 내질 않았습니까? 얼마 네. 전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어떤 도발적 행위를 하면 할수록 국제적으로 사실 불리해지는 건 북한이에요. 네. 일단 저희가 항상 미사일 도발 때마다 여쭤보는 질문이긴 하지만 다음 달에 또 17일에 김정일 사망 6주기가 있기 때문에 핵실험이나 좀 대형 추가 도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항상 수차례 얘기하는 거지만 북한이 꼭 기념일 택해서 도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죽이라든가.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는 도발 가능성 없다. 이때는 이제는 못할 거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북한이 9월 15일 후에 추가 도발을 한다면 뭔가의 이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시연을 함으로써 협상에서 이 높은 이 고지를 점하려고 할 건데요. 지금 이번에 나온 미사일 발사 정도로는 사실은 제재만 강해지고요. 예. 자기네들은 계속 자기 시간표대로 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기존과 대동소이한 입장에서의 무기 체계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는 거는 결국 북한도 아마 중기적으로는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의 초조함을 오히려
그 밖으로 은연중에 비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일단 지금 제재란 제재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북한이 초조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마이웨이식의 행보를 보인다면 앞으로 또 어떤 제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제재가 좀 남아 있습니까? 네, 그동안 뭐 계속 매번 제재 결의안이 통과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 제재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예. 아마 제재 수준이 조금 더 이제 다시 말해서 북한의 이 2375년에 나왔던 유류의 수입분들을 유류 유입분들을 보다 감소를 시킨다든가요. 아니면 이 해외 북한 금융 계좌에 대한 이 색출 확대. 그다음에 이 북한 내에 이 제재를 받는 개인이라든가 기관의 확대 이런 것들이 또 모색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네. 또 문 대통령이 방금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제 북핵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그렇다면 또 유엔의 경우에도 EU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EU가 내놓을 제재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EU는 이미 자체적으로 그 제재 결의안 그 제재 방안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각 회원국들 차원의 이 금수 조치 강화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EU에 파견돼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노동 허가의 취소, 그리고 북한과 민간 차원에서 이 진행되고 있던 어떤 합작 사업의 중단이라든가 유예, 그다음에 외교 관계의 잠정적인 수준 조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논의가 될 수가 있겠죠. 예. 일단 오늘 신속하게 군사 대응이 이루어졌고 좀 이런 점은 잘 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속보로 계속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상황 관리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 정부로서 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뭐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번에 나왔던 바와 같이 북한 핵이라든가 미사일 실험에 대한 정보 감시 태세를 이 미국과의 공조에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고요. 이건 뭐 단기간 2, 3개월 내에 갑자기 뭐 어떤 새로운 무기 체계가 도입이 돼서 이걸 요격한다든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이 정보 감시 체계의 강화라든가 이번에 나온 것처럼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유사시의 정밀 대응 능력, 타격 훈련과 같이 이런 것들 자체를 꾸준히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매번 이런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뭐 새로운 아주 뭐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그런 방법이 없는가를 중간에 궁금해하는데 네. 그런 접근 자체가 오히려 중장기적인 우리의 대비 태세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군사력 건설 방향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경우에도 바로 규탄 성명을 내놓았는데 일본이 할 수 있는 제재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이의지에 지금 낙하를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이미 양자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는 거의 이 상당 부분의 제재는 다 이제 발동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 자국 내에 있는 어떤 이 기업들이 혹시 북한과 거래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추적을 해나가고 일본 차원에서 북한과 거래를 가지고 있는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제한들, 페널티, 다시 말해서 일본판 세컨더리 보이콧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중국 입장도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중국에서 최근에 북한 관광도 금지했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또 폐쇄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좀 있겠어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요.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 숭타오 부장의 김정은 면담도 성립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시진핑 2기 체계 이후에 보다 의욕적으로 대외 정책을 펴나가려는 시진핑 주석의 이 행보에 대해서 계속 북한은 오히려 이 독자적인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듯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논의될 유엔 이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뿐만이 아니더라도 중국 차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양자 꼭 유엔 제재 결의안이 아니더라도 양자 차원에서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해서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 파이프라인을 뭐 일시적으로 잠깐 잠근다든가 아니면 양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든가 하는 조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은 중국 정부가 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될 때 이 기업의 활동이 의심스럽다 하는 의혹이 제기될 때에 한해서 자국 기업에 대해서 이제 이 조치를 취해왔는데요. 이제 중국 자체가
중국 정부 자체가 그런 이 징후에 대해서 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인 조사 통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위 조절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